오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이른바 개딸과 이재명 두 사람의 블랙홀은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둡고 깊고 결국은 민주당의 목을 끌고 내려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총선 심판을 하겠다 하고 총선 심판론을 제기했던 민주당은 바로 삼켜졌습니다. 이재명 블랙홀에 의해서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총선 심판론 삼킨 이재명 블랙홀, 결국은 국민의힘이 완전히 승리하고 또 나머지 이 위성정당 중에서는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그것이 확실히 눈에 지금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총선 심판론은 간데 온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왜? 후쿠시마, 오염수, 그 다음 양평 고속도로 뭐 이런 걸 꺼내가지고 음해하고 가짜 뉴스를 갖다 생산해서 매도를 하려는 소위 광우병 괴담식 그 정치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재명이 하는 행태, 정치 행태에 대해서 환멸을 느낀 국민들은 총선 심판론 웃기지 마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 바로 이것이 방패가 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패가 되고 해서 결국 이 어려운 난국을 국민의힘 플러스 윤석열 대통령으로 완전히 제압을 했습니다. 이재명 블랙홀은 완전한 소위 말해서 파괴, 스스로의 파괴를 초래했습니다. 이재명 블랙홀은 자기 자신들이 만든 겁니다. 이재명의 개인적인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더욱이 어떤 형태의 국민들이 분노했느냐.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단식을 끝나고 20km나 떨어진 적십자병원, 녹색병원. 이 병원도 아주 웃깁니다. 제가 보기에는 녹색병원이 아니고 적색병원 같다는 것이 어제 언론에 난 녹색병원의 생태계였다는 느낌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부 운동권들이 집합되어 있고 이재명 매니아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국민들은 그들을 단식의 끝머리를 보려고 한 국민들, 자기들 지지자들까지도 등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네, 이재명은 뭐 벌써 끝났지만 이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대선에서 떨어지고 난 후에 3개월 뒤에 국회의원으로 송영길 지역구를 딱 승계해서 꼬두면 보리자라 거기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국회로 입성해서 초선의원으로 당을 장악하고 그래서 독재적으로 자기 행태를 갖다가 보이던 그가 결국은 검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꼼수 단식을 시작하자 결국 그는 많은 동정을 받을 줄 알았던 그의 동정감, 이 추석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상당히 유리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의 믿음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왜냐? 그의 행태, 정치 행태가 많은 야당 원로들에 의해서도 비판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중권 교수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8월 31일 그 이재명 씨가 갑작스러운 뜬금없는 단식 선언을 하니까 그 다음날 언론에서 앵커가 진중권 교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재명 씨 단식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좌파인 진중권 교수, 합리적 좌파죠. 네. 합리적 좌파인 진중권 교수가 그거 완전히 검찰 수사 안 받으려는 꼼수 단식입니다. 꼼수 단식이라는 정의가 탁 내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에 좀 적대적인 김종인 씨가 인터뷰를 했는데 국민은
이재명 단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딱 이렇게 두 사람이 두 마디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단식을 평가하는 스탠다드가 됐습니다. 기준이 됐다 이런 얘기죠. 전국의 그 최대 화두가 뭐냐. 이재명 체포 동의안이 23일로 D-200을 맞이하는 데입니다. 200일 동안 이재명을 체포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민주당은 소위 당력을 이재명 체포 동의안 그것을 막는데 당력을 다 쏟았습니다. 내년 4월 10일 총선 판세를 좌우할 중대한 돌출 변수가 무엇으로 떠올랐느냐. 바로 이재명 블랙홀로 떠올랐습니다. 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에 따라서 각 상황별로 요동칠 전국의 향배가 유권자들의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또 더더욱이 이재명 블랙홀은 이재명을 살려내자, 구속시키지 말자, 추석 앞에서 구속시키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부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은 머리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냐? 이재명 저거 못 쓰겠다. 민주당 못 쓰겠다. 민주당 총선 필패를 시키자 라는 그런 의식이 태동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권 심판론을 부르짖었던 민주당은 소위 거대 야당 심판론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재명이가 스스로가 무릎을 꿇렸습니다. 결국 거대 야당 심판론이 충돌을 하려다가 정권 심판론이 완전히 망가돼 버렸습니다. 정권 심판론은 사라지고 거대 야당 심판론만 돌출됐습니다. 이제 거대 야당 심판론, 민주당 심판론이 이번 총선의 화두가 됩니다. 민주당을 어떻게 심판하겠느냐. 영석을 만들어라. 영석은 안 될 것이다. 어디? 호남 때문에 안 될 것이다. 호남만 줘라. 그 나머지는 주지 마라. 이것이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호남도 그들을 민주당을 버렸다는 이런 여론들이 확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에서는 오히려 국민의 힘을 차라리 밀어줘서 호남을 다시 한번 평가의 그 가늠자를 다시 만들자라는 그런 인상들이 많이 짙게 묻어나옵니다. 법무부는 어저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날 검찰이 구상영장을 청구하고 유엔총회 참석자 방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체포동의안을 제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접수 후에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보고 후에 24에서 72시간 사이에 표결한다는 국회법에 따라서 2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1일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집니다. 내일 표결에 붙여지는 게 원칙입니다. 이재명의 혐의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입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 관련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입니다. 이 양승함 연세대 명예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야 어느 쪽이 국민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해 지금까지는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전망이 비슷했는데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결국 이재명의 정치적 운명뿐만 아니라 총선의 큰 물줄기를 바꿔버린다. 바꿀 수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다. 민주당이 폭망의 그 시기에 들어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제적위원은 297명인데 전원이 표결에 참가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가결 정족수가 149표입니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강경투쟁 모드는 더 거세질 전망이고 아울러서 그들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서 총선에 폭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 바로 매우 높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 폭망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친명계는 윤 대통령이 체포동의안을 제거하자 정적주의 문서에 사인했다. 이 강선우라는 자는 이렇게 거칠게 몰아세웠지만 그것은 후라이 뻥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예. 그게 무슨 정적인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정자동, 호텔 뭐 등등 보면 전부 부동산 잡법류 의혹이 아니냐. 잡법류 의혹이 왜 정치 탄압으로 둔갑이 되느냐. 이거는 성남시장 때 일어났던 바로 그런 일, 또 하나의 이 불법 송금은 경기도지사 때 일어났던 일. 새 정권이 들어서 소추된 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과거 정권부터 소추된 거, 문재인 정권에서 시발된 게 대장동 아니냐.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이 시작을 했거든요. 문재인하고 이재명이가 경선할 때 문재인이 쪽이 카드를 뽑아낸 것이 바로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거칠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은 친명계 단일 대우로 정권 심판로를 키워볼 것 같지만 절대로 그거는 승리할 수 없다. 승리는 고사하고 기본값도 못할 것이다. 군소정당화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군소정당화. 이 군소정당이란 것은요, 한 20석, 30석 정도 될 가능성, 이 호남표들이 기준치로 삼으면은 그 표 정도가 민주당이 얻지 않을까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호남에서도 표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합쳐서 호남 지역구 좌석 그만큼 정도 얻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변이 날 것이다. 바로 이 징후가 소위 블랙홀, 이재명 블랙홀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거짓말 뉴스로서 왜곡 선동해가지고 괴담을 만들어서 그걸로 승리하려 했지만, 그리고 국가를 혼란시키고 했지만 그 혼란에 국민들이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은 바로 이 국민들이 학습 효과가 많이 작동이 됐다. 예를 들면 괴담, 광우병 괴담, 세월호 괴담, 그냥 온갖 많은 괴담들. 이 괴담들로부터 속은 국민들은 이제는 어떠한 가짜 징후를 내보여도 절대로 속지 않는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 정치외교학교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당은, 민주당은 당대표 리스크에서 출구를 찾고 나아가 총리 해임 건의나 장관 탄핵 등 부정적 이슈를 벗어나야 야당 심판론에서 벗어날 수 있지. 지금 이미 해버린 총리 해임 건의안이나 장관 탄핵 등 부정적 이슈를 계속 발했다가는 그대로 폭망한다. 아니, 폭망하고 있다라는 그 징후를 느낌으로 전했습니다. 왜? 정권 심판론은 이미 블랙홀, 이재명 블랙홀로 들어갔고 사라져버렸고, 야당은 당대표 리스크에서 출구를 찾아보려고 하고 있지만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총리 해임 건의안이라든가 장관 탄핵 같은 부정적인 이슈를 계속 만들어내고 장외로 돌아간다는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 국민들이 누가 좋아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재명 블랙홀, 결국 대한민국 정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블랙홀은 결국 민주당을 폭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네, 신원식 국방장관이 과연 제2의 김관진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명제가 지금 많이 문제의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신원식 장관을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 후보자를 표현할 때 이분은 김관진급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 제기는 제가 상당히 그 말이 나오자마자, 장관 임명이 지명이 되자마자 제가 그 얘기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신원식은 과연 김관진을 벤치마킹 하면서 김관진과 같은 그러한 위력 있는 국방장관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에게는 이름 세 글자가 각인된 국방부 장관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김관진입니다. 또 뭐 김장수 정도, 꽃장수라고 해서 있을 정도지만 김장수는 뭐 그렇게 위력이 없고요. 이 김관진 장관이 북한 괴뢰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공포를 주는 사람이면 틀림없다는 바로 그것은 뭐로 실증하느냐. 사격판에 사격의 얼굴이 사격판의 표적판의 핵심 얼굴이 김관진입니다. 이 김관진 장관이 딱 뜨면은 이들은 공포에 질립니다. 바로 그러한 것. 소위 적장을 노려보는 무서운 그의 눈은 바로 그가 한 정치 행위가 아닌 국가를 보위하는 군인들의 군인 정신의 그 행위에서부터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바로 김관진 아니겠습니까? 김관진 전 장관은 국방지휘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김정은이야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장수입니다. 북한은 김관진 장군을 히스테리에 가까울 정도로 그를 갖다가 혐오하고 싫어합니다. 왜? 무서우니까. 민족 반역자인 김관진 놈을 향하여 쏴라 하고 군대 사격장에다가 전부 그냥 김관진 장관의 얼굴을 다 박아놨습니다. 그만큼 동영상까지도 사격 동영상도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이 도발하면은 자동으로 응징해라. 묻지 마라 이거. 상부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딱 도발할 때 원점 타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후 보고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적이 굴복할 때까지 하여튼 그대로 쫓아가서 죽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보고해라. 뭐 상부 보고하고 허락받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이거는 장관으로서 하기 어려운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뿐이 아닙니다. 그 원칙을 그대로 지킨 사람입니다.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때 북한군이 고사포를 발사하자 즉각 자주포 29발로 응사해버렸습니다. 북한은 전면전 불사까지 외쳤지만 결국 유감을 표명하고 김 전 장관이 옳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승리했죠. 그 다음부터 저 김관진 저거 장난이 아니야. 김관진 저거 우리 섣불리 놀았다는 그대로 발사해버려. 우리가 1을 발사하면 2를 발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13일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지명을 했는데 신 후보자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수도방위사령관, 합점차장, 작전본부장 등을 거친 예비역 육군 중장입니다. 이 정책과 작전, 야전을 두루 현역 시절 육사 37기 선두주자로 꼽히면서 그는 많은 전투적 체험을 했습니다. 2020년 21대 총선 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고 현역 국회의원이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사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의 초대 천용택 장관 이후에 처음입니다. 신 후보자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굉장한 달변이었다는 것이 이 월간조선이 취재한 뉴스 기자입니다. 저는 신 후보자를 압니다. 근데 이분은 달변도 달변이지만 행동이 달변입니다. 행동에 있어서 생각한 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기는 김관진급입니다. 김관진급으로 그는 아마도 포효할 것입니다. 전투력이 역대급이란 평가입니다. 역대급이 뭘까요? 이 전투력이라는 게 그냥 보통이 아니고요. 역대 놀라운 그 전투력을 보이는 그런 급이다 이런 얘기죠. 최근에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등 이념 역사 논쟁도 객관적 논리로 딱 잠재웠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이 국군의 뿌리라면서 그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6.25 전쟁사입니다. 또 북한 관련 교과목을 필수 과목에서 선택 과목으로 3과목이나 딱 옮겨버렸습니다. 이 과목이 어렵기 때문에 전쟁사 3과목이 학점이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어렵게 이것을 왜냐하면 디테일하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6.25 전쟁사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쟁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상하게 학문적으로 그것을 접근을 하고 또 사실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학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점 따기 쉬운 걸로 원래 하는 필수 과목이 아닌 선택 과목으로 문재인이가 싹 옮겨버리면서 육사를 죽이는 육사혼을 죽이는 작전 1호로 바로 그러한 짓을 했다는 그것을 우리는 놀라워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홍범도 장군의 독립운동 업적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자유시 참변 전후 그가 공산당에 가입하고 친러시아 행태를 보인 것은 북한과 공산당이란 주적을 상대로 싸워야 하는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근본 특성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딱 이겁니다. 국군의 뿌리까지 빨갛게 만들어버린 문재인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군의 뿌리까지 빨갛게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선일보 유튜브 배성규 배소빈의 정치펀치에서 그런 말을 확실히 이 근래에 했습니다. 그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에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다가 지금은 결별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를 계속 따라다니는 모순이라는 이런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그가 한 이유는 이 유승민과 지역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그것이 인연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지금은 전혀 결별을 했습니다. 왜? 국가관과 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그 좌파적 시각에 대해서 신 후보자가 NO 했기 때문입니다. 신 후보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 재작년 대선 경선 이후 최근까지 유 전 대표의 일련의 정치적 행보와 언행을 지켜본 결과 제가 애초부터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아니면 유승민 전 대표가 변한 건지 유 전 대표에 대한 확신이 강한 의구심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오래전에 개인적 약속은 2021년 대선 경선에서 이행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미 그 시효가 끝난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연유로 유승민과의 정치적 결별을 확실히 이미 했습니다. 신원식 후보자 국방장관으로 지명된 날 군인다운 군인, 군인다운 군인과 군대다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신멸을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국가, 국민을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부족하지만 국민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방장관에 된다면은 소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은 제2의 김관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국가 안보 지금 이것을 틀을 새로 잡아놓은 격상을 시켜놓은 한미일 관계 이 한미일 관계를 핵 확장 억제 그룹으로서 급부상한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의 대한민국의 이니시어티브를 거기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2의 김관진 신원식이 돼야 하고 또 신원식은 이미 제2의 김관진을 벤치마킹해서 이미 될 자질을 모두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보는 시각의 원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방장관은 새로운 김관진이 탄생한다고 보아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보는 든든합니다. 벌써 제1의 김관진도 국방 관련해서 부위원장으로 있습니다. 그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대통령이니까 부위원장은 실제 총수라고도 볼 수 있죠. 또 실질적으로 국방장관이 전면에서 나설 신원식 장군 두 분이서 대한민국을 견인할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어떠한 침략도 막아낼 힘이 그의 어깨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는 반드시 김관진과 제2의 김관진으로 탄생될 것이다. 이미 탄생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하기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을 얘기하려 치면 우선 화부터 머리끝까지 나기 때문에 말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피하려고 합니다만은 이 문재인은 자꾸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이렇게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가지고 나는 잊혀지고 싶다고 하더니 그건 완전히 거짓말 생판지 180도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라 논티스코어로 다 디메 물망초를 계속 불러대고 있는 이 문재인을 보면서 우리는 대통령 어쩌다가 대통령 된 사람이 정말 어쩌다 저렇게 대통령 권력에 목을 매는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이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저께
하마터면 대한민국 국군을 와해시키려고 했던 9.19 군사합의가 바로 어저께 행사로 공식 행사를 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천인공남자. 이런 행사는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열릴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문재인이가 안보 경제가 보수가 낫다는 건 조작된 신화라 했습니다. 자기들이 낫다 이거죠. 부동산 정책을 29번이나 바꿔대면서 통계를 조작해가지고 94번이나 통계를 조작하고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지고 코로나 3년이 아니었다면 그걸 갖다 거리두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집회를 못하게끔 고도의 그것을 둬가지고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운 좋게 임기가 지났던 만약에 문재인이 말이죠. 코로나 3년이 없었더라면 말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전에 부동산 때문에 완전히 데모하고 집회가 그냥 인산인해를 이루고 물러가라 소리가 얼마나 나왔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감안해 볼 때 이 문재인은 대통령 5년 더 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평양선언 더 진도 못 내 아쉽다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대통령 돼서 대한민국을 연방제로 만들겠다는 그 뜻을 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판에 임기 마지막 판에 종전선언하자 종전선언하자 외친 그 사람은 정체가 무엇인가, 그 사람 정체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무엇이 곧 드러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들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정부에서 안보 성적이 그렇게 좋았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아니 개가 웃는 게 아니고요. 지나가는 소가 음매하고 웃습니다. 왜냐? 소는 문재인하고 상당히 인연이 깊지 않습니까?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한다고 북한이 바로 공격을 문재인을 향해서 공격했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짝사랑하는 북한이 그대로 공격했습니다.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한다. 하늘 보고 웃고 있다. 이런 얘기. 예. 그런 안보는 보수정부가 잘한다. 또는 경제는 보수정부가 낫다라는 조작된 신화라는 겁니다. 이제 벗어날 때가 됐다. 말이면 다 하는 줄 알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 전직 대통령이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제가 눈의 시각으로 이렇게 보면은 문재인은 조사를 받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재명보다 더 많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보다 더 많은 것을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문재인은 이재명보다 더 많다. 여의도 어저께 63빌딩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이 있었다는 기념식 자체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지금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입니다. 이것을 없애버려야 됩니다. 문재인은 연설의 상당 부분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가 악화됐다느니 뭐 이런 데 할인해가지고 이 경제를 누가 악화시켰습니까? 아니 쉽게 얘기해서 국가 부채 600조가 된 것을 얼마로 만들었죠? 문재인 5년 동안에 400 몇십 조를 만들어놨죠. 문재인이 지금 대한민국 역사의 절반가량을 갖다가 그 돈을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완전히 부채를 졌다 이겁니다. 그리고 퍼주게 했습니다. 인심. 어디 퍼줬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선거 때 앞에서 돈 풀어라 이렇게 얘기한 사람 아닙니까? 곳간의 돈을 다 털어냈습니다. 그리고 빈 것으로 빈 깡통만 받은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돈 한 푼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박기를 다 해놔가지고 죽이려고 처음부터 아주 작전을 톡톡 했지만 이 능선을 넘어낸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호흡은 벌써 가다듬었고 지금 이 비수의 칼날, 정의의 칼날, 대한민국을 지키는 호국의 칼날이 어떻게 불이 바짝바짝 하는가 그것을
문재인은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문재인은 그것을 아직 잘 감을 못 잡은 것 같습니다. 원래 감이 좀 늦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곳으로 데리고 갔죠. 소득주도 성장해가지고 거꾸로 마차가 말을 끄는 그런 이상한 정책을 갖다 놓고 대한민국을 자꾸 진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북한하고 수준이 맞아져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진을 빼고 잘 나가던 원자력을 싹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최저임금을 팍 올려가지고 기업들을 완전히 기업을 못하게끔 쫙 그냥 못된 짓을 과감하게 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요? 아니, 특히 9.19 군사합의가 뭡니까? 국군을 완전히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버린 바로 그 합의입니다. 서울하고 수도권을 갖다가 우리 비행기가 전투기가 지킬 수 없도록 블랙홀을 만들어 놓고 빈 공간에 여기는 안 된다. 비행기 날아가서는 날아다니면 안 된다. 헬기도 날아다니면 안 된다. 이따구로 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송영무 전 국방장관, 또 정경두 전 국방장관, 또 사욱 이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그 장관들, 국방장관들은 매국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매국적인 그들의 발자취를 우리는 반드시 추적해서 그들을 심판대에 세워야 됩니다. 문재인은 거짓말했냐면 수출 증가했다, 무역 수지 흑자했다, 외환 보유고 했다, 뭐 등등 경제 지표가 지금보다 좋았다고. 이 지금 경제 지표란 건 여러분 몇 년간의 영향이 쭉 받지 않습니까? 한번 망해버리면 몇 년간의 그 영향을 받는데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저렇게 뻔뻔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짓말 투성이로 얼룩진 그의 말을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세일즈맨 1호로서 지금 뛰면서 지금 수백조 가까이 지금 다 이렇게 함의를 전부 다 최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다 공표되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제야 비로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열차가 가동돼서 목표 지점을 지금 향하여 무한히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저 문재인이라는 정체성을 이해 못할 사람이 한 그 행동들을 그것이 국익에 반했다면은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지 않겠느냐. 그의 생활을 보면서 느낍니다.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불안하구나. 어저께는 문재인이가 이재명 거기 위로를 가서 우리 길게 보고 싸워야 한다. 단식 그만둬라. 길게 보고 싸워야 된다는데 방점을 줬습니다. 길게 보고 싸워야 할 그런 힘이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는 법의 심판대에 올라가야 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한두 가지가 아닌 거? 예를 들면 탈원전 시킨 것만 해도요, 이건 국가 반역에 가까운 일입니다. 도보다리에서 적장에게 USB를 갖다가 이렇게 건네줬다. 혼자 마음대로 적장을 만나서 평양까지 올라가서 평양 군중에게 얘기를 했다. 나는 남쪽에서 온 남쪽 대통령입니다. 여기 국무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남쪽 대통령이라는 건 뭡니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그 부속도 서로서 한다라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대한민국을 싹 뺐습니다. 이거는 여적죄에 해당됩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김정은의 밑에 복속됐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느끼게끔 할 수도 있는 워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문재인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맞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키워드로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